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말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 부조리를 받기 위해서 고소고발을 즐기는 이 시대의 진정한 고발의 달인, 네, 안진걸 소장 모시고 오늘도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극성 팬이 난입을 했네요. 예. 네, 방송 그러나 현장에.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하게 생겨서 고소 고발을 즐길 것 같습니까? 네. 사실 매우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너무나 나쁜 놈들에 한해서 또 우리 송 작가 TV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놈들은 고발하고 왔는데 일단 오늘 속보입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정말이죠. 접수한 고발. 예, 고발을 하고 지금 방금 연합뉴스 속보도 5분 전에 떴어요. 댓글이 엄청 날리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방송 첫 출연. 예, 지금 기자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있어요. 네. 왜 우리한테는 고발장을 안 주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저께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부생 요즘 뜨고 있습니다. 점점 애청자 수가 늘어나던데요. 정말 부동산 방송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송 작가 TV 말고는 공중파, 진보 유튜브 어디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안적으로 민중적으로 접근 안 하고 있거든요. 꼭 봐주시고요. 자,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그 분양 광고를 한번 받아 좋습니다. 유치를 하면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네. 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방송 요즘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오세훈이 세월호 기념관을 없애려고 해서 하루 종일 3번이나 가서 싸우고 왔고요.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만났어요? 못 만나잖아요. 오세훈은 누가 나와요, 대리인으로? 진짜 말단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정말 그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책임질 수 없는 위치인데. 예, 그분들은 전임 시장님하고는 같이 그 공간을 만들어주시던 분들이에요. 낙하산 탄 놈들이 안 와요?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정치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뒤에 빠져있고 무슨 과장님하고 과 직원들 보내가지고 철거해달라고 막 이러고 하고 다니고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만든 사람 보러 철거해달라고 시키는 이런 아이러니가. 정말 황당한 거죠. 시 권력이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서울시 조례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조례가 있고 심지어는 그 조례 개정안에 이제 추모 공간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거기에 시의원의 질의에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까지 집행부로서 약속까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오세훈이 오자마자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민들의 힘으로 이걸 막아냈습니다. 결국은 임시적으로는 광화문광장 공사해야 되니까 서울시의 옆에 임시로 안치하고 있다가 이제 공사 끝나면 광화문 광장이 훨씬 넓어지거든요. 지금 폐쇄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의회 옆으로 임시로 옮겨 놓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띠로 막아놓은 거는 이게 이제 공사의 통행에 방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제 임시적으로 한 거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떤 형태로든 모르겠지만 조성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 참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빨리 속보해. 예, 속보. 그래서 오세훈이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으로 막아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속보. 우리의 늘 속보. 윤석열은 나경원, 최성희, 박덕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비리 다 쌈 싸먹고 본인은 직권남용 엄청 있는데 자, 오늘 아침에 드디어 송 작가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밝혀진 그 조민씨 사건 관련 검찰들의 어마어마한 만행 분노하셨죠? 몇 가지 만행 확인됐죠? 야, 너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세상에 여러분, 위증은 재판장에서만 법정에서만 할 수 있는 죄예요. 검찰 조사에는 위증이 없어요.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증인 선서하고 증언한 사람들만. 그런데 위증한 사람들은 위증을 한명숙 전 총리님 위증교사 사건, 위증 사건 이게 대표적인 거죠. 위증 사건이죠. 근데 겁을 주는 거예요. 어린 학생을. 협박을 한 거예요. 네, 협박죄죠. 직권남용해서. 그다음에 동영상 결정적인 증거인 동영상에 조민이 맞다. 내 친구다. 내가 딱 보면 안다. 오래됐다. 근데 막 동영상은 조민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봤냐고. 기억나냐고. 2009년도 일이거든요.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지금 출국 금지되어 있고요.
엄마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온 가족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동영상이 있는 애가 맞냐고 네가 본 기억이 있냐고 네. 네 아버지 지금 출국 금지 중이잖아. 그러니까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잘 생각을 해보라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예.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출국 금지 중이다. 네 아빠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저희는 몇 가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9시 반에 가서 3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조민 양의 친구죠. 3시간 반 동안 수사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너무 많이 받아봤잖아요. 피의자 조사. 가면 검사들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니까 바로 조사를 합니다. 근데 3시간 반은 조사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건 압박, 해유, 또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요. 자, 송 작가나 안진거리가 이제 어린애라고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없는. 그 딱딱한 검찰청 방에 정말 무서운 검사들과 수사과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를 3시간 반 동안 가만히 앉혀놓으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조국 집안 도둑 나는 거 알고 있죠? 아버지 출국금지 나있죠? 엄마까지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민영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거죠. 생기죠. 왜 내가 너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만,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우리 식구들이 이런 꼴을 당해야 그렇죠. 되나? 그러니까 복수적인 마음에서 울컥해서 제가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그건 거잖아. 양심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양심선언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검찰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엉뚱한 진술을 계속 유도한 거죠. 조민이 아니다. 조민을 본 적이 없다. 조민은 안 왔다라는 진술을 결국 유도해냈어요. 법원은 그걸 제출했어요. 직권을 남용해서 그 사람의 진술할 권리를 방해한 거죠. 직권남용. 그다음에 너 이중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협박, 거짓 협박 심지어. 팩트도 아니에요. 검찰에서 이중죄 처벌 받을 수가 없는데 협박, 위협. 그다음에 3시간 반 동안 조사를 안 하고 뭐 있냐. 만약에 회유하고 겁줬다면 이것도 직권남용이 되고 이것도 협박이 되는 거고요. 근데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일단. 예. 제3자인 안 소장이 그 당사자의 동의 구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동의 없이 이런 고발을 한다 그래서 법적 수사나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럼요. 사안이? 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고소나 고발할 권리가 있는데 본인이 고소해야만이 처벌하는 죄가 바로 친고죄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근데 일반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뭐 업무방해든 직권남용이든 다. 결국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저는 홍준표 편으로 써주는 겁니다. 홍준표가 어제도 KBS 나와서 윤석열이 조국 가족을 도륙을 했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온 집안이 연루가 돼 있거나 형제 자매 부모가 연루돼 있으면 그중에 한 명은 상징적으로 구속시키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한 게 관행했다는 이야기 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데 홍준표 말대로 그게 도륙을 냈잖아요. 자, 그때 조국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조국에 대한 온갖 고발이 들어가요. 극우단체들, 뭐 국민의힘 이런 데서.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본인들이 뭐 윤석열이 나서서 수사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친고죄가 아닌 한에는 모욕죄. 그러니까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본인이 예,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송 작가 형 너무 공부 잘해. 너무 똑똑해라고 모욕을 했어. 아니 그런 심한 모욕을?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화이트 모욕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모욕은 괜찮은데 송 작가 형이 낮이 밤이야 힘이 겁나 좋아 이런 소문을 내면 내가 모욕죄를 걸 수가 있지. 맞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고발당하는 주체가 누구야? 담당 검사야? 담당 검사. 윤석열이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자, 이중으로 처벌받았다 협박했죠. 3시간 반 동안 기록이 없는데 사람을 앉혀놓고 압박했거나 회의했을 의혹이 제기되죠.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한 진술, 검찰에게 불리한 유리한 진술은 은폐하고 봤다는 진술. 그다음 백태현 교수가 계속 봤다는 진술 이런 건 다 은폐하거나 채택 안 하고 뭐 기억 안 난다, 안 온 것 같다 이 진술만 제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일종의 사건을 조작한 거거든요. 고의성을 갖고 조작한 거지. 재판을 방해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시 반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그 어린 학생을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 반까지 조사를 시켰어요. 자, 우리가 보통 참고인을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요. 아무리 본인의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친구 가족이 도륙당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 3시 반이면 보통 우리가 10시나 11시면 잠이 먼저 오잖아요. 저녁밥 먹으면 잠이 또 오고 계속 잠을 안 재우고 3시 반까지 검찰이 지기들이 받고 싶은 유리한 진술만 받았겠죠. 아니 그래서 누구냐고 그 그래서 고발 당사자가. 그 담당 검사들, 담당 그것을 기소한 검사들, 그리고 그 수사를 총지휘한 윤석열 등을 오늘 저희가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다음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청구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자, 공수처는 이 검사들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조희연 교육감 수사는 빨리 무혐의로 마무리하시고요. 바로 진짜 이런 김봉현한테 접대받은 검사들, 윤석열의 온갖 직권남용, 윤석열의 온갖 직무유기 다 지금 고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전격적으로 수사를 해라. 특히 이번 건은 그동안 의혹이나 추정에 머물렀잖아요. 왜 조민 씨 친구들이 증언을 저렇게 했을까? 이상하다 했는데 본인도 짜증나고 보복심과 뭐 여러 가지 억하심정으로 그냥 왔는데 못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죄로 처벌했다는 협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위협을 했다라는 것도 다 증언을 해버렸거든요.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있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다 써놨습니다. 이 전 과정은 직권남용,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그 다음에 인권침해, 가혹행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협박죄. 좋아. 이거 했다고 쳐. 자, 이걸로 이 작자들이 예를 들어 뭐 감봉 1개월 이걸로 끝나면 양이 안 차. 당연하죠. 자, 이게 제대로 조사받으면 얘들 옷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옷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공수처 이제 법무부와 대검 감찰은 별개로 하고요. 감찰은 또 형사처벌로 다른 거잖아요. 감찰에 지금 박범규 장관도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도 감찰을 촉구했어요.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감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고 조국 교수도 감찰을 요청했어요. 박범규 장관도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출해서 아침 8시 반에요. 요즘 참 좋은 게 여러분, 꿀팁. 오프라인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국민신문고 가잖아요. 공수처, 검찰청, 법무부 자기가 딱 클릭해서 자기가 내고 있는 문서를 그냥 3분도 안 걸려요. 이 얼마나 꿀팁입니까? 고발 많이 해본 사람 많이 꿀팁. 야, 이거는 3분이 안 걸려. 이거는 그 토착 외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시스템이야. 그래서 토착 외구들은 국민들이 자꾸 비리 세력 고발하는 게 싫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와서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이 새끼들 꼭 기자들 불러놓고 요런 식으로 봉투 들고 와가지고 사진 찍히면서 고발하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다 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억지로 안 하고 싶어서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8시 반에 다 제출하고 지금 일하다가 지금 바로 달려온 것이고요. 자, 공수처가 만약에 맘만 먹으면 그 법정에서 그 조민 씨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위협을 했다, 받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이 아니라 고백이지, 그 양반이 한 얘기는. 네, 고백이죠, 고백. 자백이 아니라. 그것은 재판정에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 이중죄를, 야, 너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중죄 처벌받을 수 있어. 겁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에 분명히 조민양 맞다고 했는데 2명이나, 그것도 1명이 아니에요. 장 씨하고 박모 씨 2명인데, 맞다고 했는데, 야, 기억나냐고. 야, 진짜 확실히 봤어? 그러면 저 같은 프로페셔널도요, 검찰이 그렇게 물어보면 순간 이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피고발 조사 프로페셔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그래요. 아, 잠깐만요. 제 기억이, 제가 동영상, 그러면 저 동영상 속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이렇게 돼요. 윽박 지르며. 기억은 안 나죠. 12년 전이나 된 사건이니까. 그러면 동영상이 맞냐고 소리 지르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야기를. 그래서 실제 그 친구가 이렇게 계속 조민 맞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심 재판에서는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요. 아무튼 이 사안은 이제 와서 이제 조금씩 다시 조작질이 이제 밝혀져 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 학생 장 씨 얘기처럼 검사들도 시켜서 한 짓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들의 일탈이나 충성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검사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면 저기 위에서 그렇게 찍어 눌러갖고 한 건데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라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윤석열을 갖추고 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 검사하고 수상 검사하고 기소를 한 검사가 그 사건을 전부 다 혼자서 획책했겠습니까?
이로는 윤석열부터 바로 위에는 직속 상사까지 다 나서서 야 반드시 조국 가족을 도륙낼 증언을 받아내. 네가 오늘 제대로 수사해서 동영상 속 여학생이 조국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그걸로 기소를 하고 조국을 거짓말쟁이, 조국 부부를 대국민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판사도 국민들도 이제 이런 재판 하는 거죠. 야, 조국 굉장히 양심적이고 무슨 진보적인 법학잔책 하더니 심지어 자기 학교에서 했던 사형제 폐지 세미나에 딸이 왔다고 거짓말했네. 친구들이 다 안 왔다고 증언했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다른 사건에 비해서 훨씬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국립서울대에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딸이 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 조작이 의외로 선택됐던 이유가, 예, 이 테마가 그럼요. 필요했던 이유가 이게 가장 국민들의 여론. 그러니까 서울대라든지 본인 센터장 이런 그 여러 가지의 키워드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요걸로 부도덕하게 씌우면 영향이 제일 클 것이다라는 충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한 거기 때문에 예. 우연히 한 짓도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데 자, 한번 비교해보죠. 여러분 쉽게 불똥이 최강 의원한테까지 뛰어서 최강 의원한테 조국 장관 아들이 최강 의원이 16시간 인터넷했다고 끊어줬어요. 16시간 인터넷이면 저도 신문단에서 써봤지만 수도 없이 끊어준 인터넷입니다. 보통 8시간 5일에서 40시간 인터넷 엄청 끊어줘요. 근데 학생들 하다 보면 40시간 못 채우는 경우도 있어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대충 맞춰서 끊어주죠. 이제 와서 그게 부정확했다라고 저를 비판하신다면 제가 꾸중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40시간도 16시간이에요. 최강 의원. 자, 국민들 입장에서 따님이 아니라 아드님이 16시간 인터넷다고 끊어준 최강욱 의원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그거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여론이 좀 있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건으로는 반응이 좀 덜 할 것 같으니까. 160시간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16시간 인턴 끊어줬다고 판사도 뭐라 그러냐면 온 건 같은데 16시간 안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유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지들 또 사법연수원에서 1년 차에는 2주간 자원봉사를 하고요. 2년 차에는 6달 동안 15를 하는데 그때 전부 다 놀거나 대충 합니다. 날림으로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의혹과 기소 자체가 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고. 조국 장관 가족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만들어서 도륙내고 더 나아가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까지도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서 반국민적인 권력자로 만들려고 윤석열 입당이 국민의만 짜고 조국만 짜고 치밀하게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열심히 줬다는 건 국민적 반향이 없어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조국도 아들이 미국에서 오픈북 시험 때 엄마 아빠 도와줘 연락했다는 거. 이것도 보수적인 국민들도 아니 오픈북에서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연락한 게 뭐가 문제냐 여론이 있어요. 타격이 심하지 않았어요. 너무했다 윤석열 입단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국립서울대에서 서울대 인턴 아무나 못 하잖아요. 솔직히 봉사활동도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학생들이 일반 서민 중산층에서도 나경원 다른 것보다 아예 5달 동안 엄청난 실험실 지원을 받아갖고 논문을 2개나 썼는데 그건 비교할 것도 없는 엄청난 범죄인데 자기 아버지가 진보적이고 인권 친화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인턴을 했다고 하고 그 증거로 그 세미나를 지도한 이메일도 제시하고 동영상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핵심이 이게 만약 이거 진짜 한국으로 나오면 자기들 핵심적 주장이 무너지잖아요. 조국 가족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사기꾼 만들려고 국민이 제일 열받는 걸로 쳤는데 반드시 서울대 인턴 활동, 서울대 봉사활동은 또 동양대학은 또 느낌 또 다르잖아요. 지역에 있는 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대학하고 봉사활동을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서도 표창장이 유죄느냐 아니냐 정점인데 서울대 건 반드시 유죄로 만들으라고 그래서 무리에 무리를 쓴 거예요. 동영상까지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죠. 이 장 씨를 이렇게 조명량의 친구 2명으로 강압수사를 한 거죠. 사실상 협박을 하고.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게 백태영 교수가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글도 썼는데 증인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인권법센터 사무국장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영상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겠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활동해봐라고 쓴 이메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따님하고 친구들한테, 인권법한테. 한영예고에서 인권법 동아리 하면서 여기저기 인권활동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말은 그게 모두 조작이라는 건데 다 가짜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심지어는 봉사활동 인증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거짓말처럼 본 건데 이게 다 깨진 겁니다. 이게 참 알면 알수록 무리한 조작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이제 안진걸 소장이 여기에 분노하는 부분은 여러분 공감하실 건데 냉철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 검찰이 현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뭘 얻을 수 있나요? 사실 검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한 조작을 획책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를 흔들고 지지율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또 다른 정치 세력이나 경제 세력인 거지. 그렇죠. 검찰은 그냥 이용당하는 하수인일 뿐인 거예요. 아니 검찰이 그렇게 해갖고 조국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타격을 준다고 해서 지들이 얻을 게 뭐 있냐고. 어차피 문재인 정부한테 월급 받아가는 애들인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배후에 바로 윤석열, 나경원, 최성해, 박덕흠 소설부 애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그걸로 정책 이득 얻는 건 국민의힘 세력들. 탄핵으로 쫓겨날 위기를 그걸로 만회한 거잖아요. 내내 문재인 정부한테 밀리고 있다가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날아망한다고 거짓말 찾고 정부를 흔들었고요. 이건 근데 정책적인 거였잖아요. 두 번째로 일종의 도덕적인 걸로 타격을 주시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측근 비리가 없으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으니까, 가족 비리가 없으니까 조국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것도 국민의힘과 수구냉정 기득권 세력이 가장 믿었던 검찰을 기억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도 뜨고 국민의힘도 뜨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채택한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묻혀진 사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최성해입니다. 진짜 왕관. 가짜 증언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고인들을 괴롭힌 걸 떠나서 최성해는 적극적으로 지금에 있는 모든 사건의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증인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검찰적 증언하고 실질적인 주변 사람들하고 나눈 얘기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네. 심지어는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각종 인사들하고 접촉이 있었고 사전에 교류가 있었고 네. 윤석열도 만났으며 예. 심지어 그 대가로 공천을 보장받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조국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라는 우리가 왜 조국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지 않을 때 네. 그들은 조국이 대통령 만들면 안 되잖아라는 목적을 갖고 이 일을 크게 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들이 그 짓을 안 했으면 지금 조국 장관이 사실상 유력한 대선 후보나 정치인이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맞습니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검찰을 통한 대한민국의 내란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네. 조국 사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저도 언급기로 조국 사태 했더니 많은 애청자들이 애정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윤석열 사태 또는 검찰 쿠데타라고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거는 검찰의 아주 합법을 가장한 말도 안 되는 사법을 농단한 네. 쿠데타고요. 이 쿠데타 세력 안에 전대 그 대가리가 윤석열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얻을 수가 없어. 얘는 이 짓을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이 이득을 공유하거나 이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얘를 사주했고 이걸 조정한 무리들까지 파내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김경수라든지 유시민 같은 우리 쪽 인사들에 대한 똑같은 방식의 모해와 모함 공작짓들이 맞습니다.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이 사안들을 확대해서 정의를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깨시민들이 네. 이걸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부연하면요. 그래서 윤석열이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최성해를 수사하지 않은 겁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직권남용을 하고 직무유기를 저지를 때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무너뜨리고 조국을 무너뜨릴 때 본인보다 더 큰 힘을 써주고 나니 본인이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유일하게 당시에 조중동, 국민의힘, 국짐이었던 거죠. 나경원, 그다음에 결정적 증언해 준 게 지금 조민 친구 2명이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조민 친구 2명도 더 파괴적인 진술한 건 최성해였거든요. 그래서 최성해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고발했어요. 수사를 안 해요. 심지어 안동지청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윤석열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를 제일 위험한 예. 타겟이고요. 최성해가 수사 대상이 되면 번개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해요. 네. 그러면 최성해는 만약에 윤석열과 내통하고 국민의힘을 내통한 것들이 다 밝혀지고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거짓말한 거 자백한다고 하면, 네, 자백한다고 국민들이 가만히 하면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성해도 잘 지켜야 된다고 예. 봅니다. 수산업체와 최성해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최성해 씨는 지금이라도 가짜 목사도 좋으니까 그래도 본인이 한때 성직자로 다니고 교회 인사예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 언론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그 장모 씨도 양심선을 했는데 그 어린 학생도 양심선언 해 주십시오, 최성해 씨. 진짜로. 자, 요 얘기 너무 오래 했고요. 네. 자, 뭐 새 이슈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예. 지난주 이슈 중에 정리 내지는 조금 그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일단 먼저 자랑을 할 거는 우리가 이제 얘기한 자영업자들에 관한 그 세금 면제 예. 받으셨다는 분들 감사 메일이나 쪽지들이 많이 진짜 있으시더라고요. 왔죠? 예. 진짜 왔죠? 대상자들이 꽤 예.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더 중요해진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19년 소득이 좋았던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들이 2020년 소득이 떨어졌는데도 지금 2019년 소득으로 지금 보험료가 나오고 있는데 6, 7, 8, 9, 10 다섯 달치가 많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러분 6월달 건보료로 결정이 나잖아요. 아, 거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영업자들은 지금 길을 쓰고 6월달 건보료를 작년 소득이 떨어진 거에 맞춰서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못 상위 받게 되는군요. 12%로 편입돼 버려요. 건보료. 왜 자영업자들은 직장인들보다 건보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왜? 자산이 반영되잖아요. 자동차, 집만 3억짜리 집하고 허름한 차만 한 대 있어도 건보료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고소득자 있죠. 일반 고소득자 못지않은 건보료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위 10%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이건 저는 원래 고소고발이 전문이 아니라 민생경제 살리가 전문이니까 자. 직장가입자는 상관없이 직장가입자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지금 작년에 소득 월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지금 보험료도 당연히 줄어들어 줄었겠죠. 있어요. 네. 근데 지역가입자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 2019년 소득으로 올해 10월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2020년 소득이 5월 말에 종합소득세로 납부가 됐는데 국세청이 이걸 건보공단에 보내갖고 반영되는 게 11월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죠. 첨단 IT 국가가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대안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어떤 예. 초기에 가수 네. 윤선 씨 있죠. 가수 윤선 씨. 가수 윤선. 천태만상. 손님 온다 오십시오. 유명한 가수 있어요. 망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네. 천태만상 노래 그 있잖아요. 뭐 이 노래한다 가수 뭐 어. 연불한다 스님 뭐 있잖아요. 유명한. 그분이 제가 이제 TBS 라디오 같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것을 방송 때. 그분도 보험료 인하를 받았어요. 6, 7, 8, 9, 10 다섯 달치를. 근데 이번에는 그 인하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과도 연계가 된다. 지급 기준이 6월달 건보료이기 때문에 네. 길을 쓰고 그걸 억지로 불법으로 낮추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아직 안 하신 분 있으면 방송 듣고 꼭 오늘 하시라고. 7월 31일 안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 6월달치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오늘 남았어요. 내일 사이 하셔야 됩니다. 건너지사로 전화하거나 뭐 직접 가까운 데 찾아가시거나 되고요. 네. 요즘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조퇴도 많이 시켜주니까 자, 그건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만 원 되게 내 이겨버렸어요. 예, 제가 사과하세요. 돈은 둘째 일단 문제고. 예, 애청자 여러분 정말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반드시 재난지원금 100% 될 거다. 송영길 대표가 이재홍, 이준석을 통해서 홍남기를 제압하는 전술까지 쓰셨다. 분위기 좋았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강하게 이야기하더라. 장담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또 뒤집혔어. 씨.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때 23만 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거로 가닥 잡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목금 사이에
홍남기 그룹하고 국민의힘 그룹이 사실상 내통해서 이거 저기 네.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 그럼요. 거지. 저는 이거 사실상 내통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상 내통이라. 그냥 짰다는 게 이 아니라 양반 얘기예요, 여러분. 네, 사실상 똑같은 어떤 국민들에게 국민들 시의 주체로 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전 국민에게 돈 쓰는 것이 그렇게 싫은 정말 반국민적인 철학을 똘똘 뭉친 두 집단이 마지막에 추경안 통과시키려면 이건 못 받는다고 틀어버린 겁니다. 나는 사표 추경안을 같이 쓰겠다고 아까 걸었다는 해버리고 거지? 추경안을 볼모로 걸어버린. 근데 이 추경안이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통과됐어야지 8월 15일쯤에 지금 일단 피해계층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최소 50만 원에서 2천만. 이게 더 급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버텨버린 겁니다. 바보처럼. 관철 못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창한 100%까지 안 되고 홍남기도 좀 양보하는 척 88%. 8% 양보하는 88%가 뭡니까?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90%는 들어봤어도 88%는 뭐야? 뭐 부가세도 아니고 올림픽도 아니고. 그러니까 12%의 국민들 한 600만 명 국민을 홍남기와 국민이 지금 짜고 사실상 짜고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제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 이건 못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대도 이제 다 사그러졌어요.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 88이라고 하는 기준, 이게 89부터 억울한 건데, 이 89부터 그 적용되는 기준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89%에 소속되는 뭐 550 몇만 뭐 이거란 말이야. 이거에 소등하는 기준이니까 아니면 이 88%가 계산을 위한 88%라서 말은 88%지만 인구수로 12%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 그룹이 속하는 그럴 것인가?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문제인 거거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정말 죄송한데 100% 관철 못 시켜서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지금 경기도 5개 시장이 나서서 그러면 나머지 12% 국민들은 도하고 시가 반반씩 내서 드리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진짜? 예, 나머지 경기도만? 예, 경기도에서 제안됐는데 근데 희망적인 것은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일관되게 이건 지나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분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다음에 행정 공무원들이 엄청난 압박, 실무 압박과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모두에게 줘야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냈어요. 이분들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광역 시도장한테 15%를 우리가 분담 내자 그러면 전국 대부분 한 지역이 받는다 그렇게.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가 계속 또 줄여나가려고 그래요. 뭐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빼버리고. 근데, 그러니까 금융소득 2천만 원 예를 들면서 엄청난 예금 있는 사람들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펀드 투자해서 내내 손해보다가 작년에 딱 한 번 2천만 원 이상 번 사람. 벌었어. 진짜 작년에 보통 운이 좋아서 예. 한 번 10년 만에 한 번 벌었어. 그래서. 근데 거기 그 걸려. 사람도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예금만 달라 펀드에 넣는 사람들은 보통 돈을 바로바로 빼지를 않잖아요. 빼는 경우도 있지만 좀 다르잖아요. 주식하고 펀드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참 고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험료 10,000원 차이, 올소득 10,000원 차이 때문에 지금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이 갈려지니까 경기도 시군구가 나선 겁니다. 12%를 주자. 이 가능성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기재부가 88%보다 더 축소할 가능성 때문에 민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이게 맞서서 오히려 88%보다는 90%라도 더 줘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감시하고 캠페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12% 해당되는 분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양해를 구했는데 저는 뭐 양해를 참아 못 구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어떻게 양해를 구합니까? 근데 이제 요령은 하나 있어요. 신용카드 캐시백을 이제 이용하면 되는데 아무튼 4분의 2분기보다 늘린 금액에서 10%를 포인트로 주잖아요. 최대 30만 원.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빚을내라는 건데. 옆집 사람 결제할 거 내 카드로 대신해갖고.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늘려갖고 그러니까, 해라 소리도 있긴 있는데. 아니,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령만 설명드리자. 원래 현금으로 내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서 그냥 오늘은 뭐 한 10만 원 할때 현금으로 낼 건데 자 카드로 그거 내시고요. 그럼 현금이 세이브 됐잖아요. 깡하란 얘기잖아. 아니 근데 본인 자기 돈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다음에 친구들이 예를 들면 n분의 1로 내기로 했는데 야 나한테 돈 걷어줘 내가 카드라고. 그게 깡이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이것은 합법 깡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아니 그러니까 요령 그다음에 4분의 4분기에 뭐 사기로 했었잖아요.
땡겨서? 사.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식당에 내가 신용카드로 100만 원 그을 테니까 나 99만 원 줘. 당신 1,000원 먹고 나는 이제 포인트 그러면 쌓이잖아. 그거는 심한 깡이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깡도 그렇게 불법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불법이에요. 근데 아까 친구들끼리 뭐 모아준다든지 나중에 쓸 것을 땡겨 쓴다 이런 건 다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고소득층 12% 상대 고소득 12%는 포인트 30만 원, 25만 원보다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앞으로 진행 과정 중에 저희가 틈틈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찌 됐거나 지급률이 88%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대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야. 대한민국 소득을 일렬로 세워놓고 딱 100명 중에 12명까지만 잘랐다라고 신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지금도 불분명해요. 기재부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여러분. 지금 이 기준에 내가 소속돼서 이게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 기재부가 얘기하는 거를 전부 다 수용한다고 치면 사실은 88%가 아니라 뭐 70%나 65%까지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지. 아니 지금 계속 배제하잖아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이면 배제하죠. 갑자기 그 돈 많은 자산가들이 월급 적은데 받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그러면 부동산 소유 그 형평성을 자르고. 그러면 자산이 없는데 올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산으로 잘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이가 없어도 어찌 됐거나 옛날에 내가 일해서 벌어놓은 집이 하나 번듯한 게 있으면 내가 주거용 집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대상 안 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위험성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잖아. 국민들의 삶은 가처분 소득으로 삶의 질이 결정나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처분해서 쓰지 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펀드 특히 장기적으로 넣어놓는 사람들 채권. 근데 소득이 작년에 오랜만에 2천만 원 됐어. 배제해버려. 그럼 이 할마 너는 그거 해제해서 쓰면 되잖아. 예금은 그게 돼요. 예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주식이나 펀드나 채권 투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라 할 수는 없고 딱 실제 그런 케이스가 실제 왔어요. 부부가 정말 알바할 거 지금 50만 원씩 100만 원으로 버티고 있대요. 직장을 다 잃어가지고. 근데 금융소득 2천만 원 발생한 거예요. 예금 이자가 아니라 펀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올해 펀드가 다 좋았잖아요. 네. 여러분 상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가점소득 2천만 원에 한 달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올 소득 부부 애가 둘이 있는데 4인 가족인데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런 못 받아요. 명확한 기준이 88%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상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명쾌하게 계산상으로 나오지도 않는 입장에서 이 수치만 먼저 던져 놓으니까 88%를 어떻게 가려낼 거냐를 놓고 지금 또 말이 많다는 거지. 근데 지금 명확한 기준 정확하게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계산법은 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보료.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건보료인데 이 건보료라는 게 직장가입자들이 불리하게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직업가입자들은 월급에만 나오잖아요. 월급에 대비해서만. 직장가입자는 집, 토지, 차량, 자산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낡은 집과 낡은 차량 하나만 있어도 보험료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12% 안에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직장가입자들은 길을 쓰고 신고하셔야 돼요.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이런 것들을 구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뭐 구체적인 방향에 문제가 안 생기려는 예. 방안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로 해서 생기는 비용이 너무 복잡하고 국민들 감정도 상하고 그 계산하는 공무원들 힘들고 나중에 나눠줘 나는 왜 줬냐 안 줬냐 하고 싸움하고 이 비용을 날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나서서 메꿔주마. 저는 제일 합리적 해법이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철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광역시도하고 그다음에 시군구가 5대5로 나머지 이렇게 12%잖아요. 그 지역에도 12% 정도 국민이 있을 거고 가난한 지자체는 좀 작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서울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내줘버리는 거죠. 12%한테는 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여력이 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사상계층 한부모 가정 한 300만 명 가까이한테는 10만 원을 더 줬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근데 그들보다 조금 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덜 가난한 사람들도 지자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그 뒤늦은 수수반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이걸 통해서 봉합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들 빼고 방금 말한 기준으로 해서 월급 소유자들이 거기에 걸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다른 솔직히 전남, 충청, 강원 이런 데는 안 돼. 저기 12%에 속한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수준일 근데 거예요. 배제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시죠. 들어갈 예산이 많지 않다는 거야. n분의 1로 나누면. 되려 이제 경기 수도권에 있는 서울, 부산, 대구권에 있는 그나마 부동산도 좀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거를 지자체가 나서가지고 한다고 치면 이건 우리 얘기지만 경기나 다른 지자체들은 당연히 이걸 시행할 것으로 보여서 나머지 부분을 차감하고 100%를 주는 부분을 만들고 이른바 서울, 부산, 대구 쪽에서만 경북 쪽, 경북 경남 쪽에서만 이걸 안 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급의 편차를 만들어내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인식을 줄 거냐는 거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도 지금 경기도의 대규모 시에서 제안을 했어요. 고양시, 구리시 이런 데에서. 이재명 그런데 지사가 재정도 있어. 이재명 지사가 받을 거예요. 아마 제 천만 받잖아요. 그러면 10%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충청북도, 충청남도 영향을 끼치겠죠. 인천에도 영향을 끼치고. 근데 오세훈과 권영진과 온일용과 박형준이는 죽어도 안 하려고 하겠지. 말이죠. 돈이 있는데도 안 하려고 하겠지. 알아버리는 거죠. 국민들이 알아버린 거죠. 야,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돈 안 쓰고 재벌 대기업한테 부동산 투기꾼들 세금만 깎아줄 생각하는 저놈들이 문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장 도지사도 이 모양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난정부 문제하고 법사위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욕을 엄청 하잖아요. 지금 지지하다 민주격세. 저는 이제 그만하자 그랬어요. 왜? 실제로 재난연금 88%까지 민주당이 노력해서 올라간 거예요. 왜 12%가 배제되느냐? 마지막까지 제가 좀 속된 표현 쓸게 개지랄하고 연병하고 그걸 막은 것은 국짐이고 국진당하고 홍남기 그룹이에요. 근데 그 욕을 다 민주당이 얻어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가 중간에 나섰어요. 제가 보기로는요. 한 100%쯤으로 가는 게 있는데 홍남기 설득을 못한 거예요. 근데 청와대가 대안이 없으니까 홍남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홍남기를 그럼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른 거죠. 홍남기는 그걸 악용해서 또 난리를 피운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도 일정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판을 다 민주당이 받더라. 이건 대선 앞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힘이랑 다름없는 사실상 철학적으로 내통하고 있는 기재부 그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때 이런 자들을 몰아내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 키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경기도의 통 큰 결정. 그렇죠. 우리는 행정비용 줄이는 차원에서 나머지 12% 시도하고 협의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우리 지급하겠다. 대신 우리가 경기도지사 늘 그 얘기하잖아. 우리 입찰만 공영화 시켰더니 30% 더 벌었다 예산에서 SOC 예산에서 우리 그거 갖고 쓸게라고 선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5개 시장님들 메시지에 너무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1년 반 동안 국민들이 고생을 했고 온갖 방역 조치에 협조를 요청해서 국민은 다 따라주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나 되는 사람들을 아무런 합리적 기준 없이 건보료만으로 그치. 합리적인 기준 없이. 배제한다는 것은 국가가 할 예의가 아니다 딱 나와요. 예의가 아니다 이것은. 좋아. 내가 그 10만 원 얘기해서 받기로 한 거. 네. 자, 경기도에서라도 하면 받으면 제가 받는 건가요? 그 100만 원을 유예시켜 주겠어, 나도. 알겠습니다. 주진 못하겠어. 100%를 못 받아왔기 예, 때문에. 예, 예. 네.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약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언론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 현재 이제 진행 중이고 뭔가 이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지자체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네. 안진걸 소장이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거라도 이루어지게 한다고 치면 저는 그 나름대로 또 의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을 왜 늘 국가가 다 줘야 되나요? 네. 지자체들도 그렇죠. 돈 벌어서 받는 세금이 네. 있으니까 그거 아껴서 국가 시책에 같이 협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내가 국민들과 내 도민들을 지켜내는 길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 내냐면요. 교육청이 50%,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20%. 이렇게 어떤 좋은 정책이 있을 때 국가가 다 내기가 부담되면 광역시도 지자체 그걸 매칭 펀드라고 하잖아요. 매칭 펀딩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 전 국민에게 처음에 깔끔하게 지급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국비하고 지방비 사실은 이제 정확히는 80대 20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국민 받는 100만 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방이 조금 더 내는 거죠. 15% 정도. 자, 이거 시도한다고 하면요. 대선 반응 매우 후보를 좋습니다. 생각하거나 차기 출마를 생각하는 지자체장들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은 이런 세옹지마의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은 경기도에서 느낌이 모범을 듭니다.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모범을 보여주면 전국적으로 퍼질 거다. 네. 그래서 서울하고 대구하고 부산만 하지 마라. 그래. 그럼 국민들이 그래 봐라. 열받아서 가만 안 있을 거다. 네. 자, 오늘 약속된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네. 때문에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할 거고요. 자, 할 얘기는 많아요. 맨날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보기엔 말이 너무 많아서 부족한데 너무 말을 많이 해. 너무 제가- 많은 걸 전달하려고 제가 해. 수도 없이 많은 방송을 나눴지만 우리 송 작가님하고 제가 좀 케미가 맞습니다. 진짜예요. 김어준 총수하고 저하고 케미가 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김어준은 저를 제압하려고 그래요. 자꾸 말할 때. 나는 제압을 못하기 때문에. 작가님은 제압을 안 해주고 중간중간 끊어주기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미가 맞죠. 나도 제압을 하고 싶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야, 네. 나도 경주마처럼 이렇게 잘 단련시켜갖고 한 방향으로 몰고 싶어. 근데 예. 당신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시잖아요. 아니, 자, 왜냐하면 하나라도 정보를 더 드려야 되니까 저는 매번 방송 때마다 돈이 되는 정보를 들고 오잖아요. 그래. 어떻게든. 인정. 돈이 되는 한 정보 푼이라도 인정. 아껴야죠. 자, 오늘도 마지막에 또 하나의 희망 회로를 돌려드렸습니다. 지자체들이 15%는 드리자. 저소득층한테 추가로 드리고 10% 드리자. 네. 라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지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부생도 많이. 정말 정부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부생 방송. 생방송을 안 보셔도 되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생 그 방송 목록 리스트에 찾으셔가지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